피곤하신가 보네요. 첫날이니까 이 우리 행정학에서 유명한 선생님 누구 있어요? 강사 선생님? 김준규 선생님? 몰라요? 김준규 선생님? 잘 모르시구나. 신용환 쌤. 김준규 쌤하고는 고시 신림동에서 고시 강의할 때 같은 학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했었고, 우리가 지금 김준규 쌤은 뭐 하더라? 제목이 뭐던데? 그래서 희한하게 하다가 신림동에 강의하다가 제가 노량진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익숙하게 또 아신 분이 여기 원장 쌤이 거기서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친분이 있었으니까 거의 친분이 20년 정도 됐죠. 그때 강의하고 계셔서 알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고, 이 김준규 쌤은 여전히 아주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분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고 그러시는데, 아까 스터디 이야기할 때 우리 쌤들이 스터디를 하나도 안 하시던데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 정도는 스터디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법은 스터디를 하시면 행정법은 정리할 것도 많아서 서로가 했을 때 조금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것 행정법은 의외로 강사 선생님이 강의해 준 것도 아주 좋지만 그냥 같은 동료가 알려주는,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다가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권장합니다. 자, 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까 같이 암기법, 청킹 이런 것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금 해두는 건 괜찮겠죠. 다 할 거 아닙니다. 많이 할 거 아니고 지금 해둘 거니까 시험장을 위해서 꼭 이런 암기법 같은 건 집에 가서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정부 실패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한 결과 당초에 내세운 정책의 목표와 그 성과 간에 큰 차이가 보이거나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상태. 쉽게 말하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케인즈주의 경제공학으로 케인즈가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실 비주류야. 다 자유주의의 경제학을 했던 사람들인데 경제공황이 오니까 케인즈가 주장한 것에 따라서 뉴딜 정책 같은 걸 실시해서 극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는 건 거의 별로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배경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정부의 대응들이 다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차라리 정부가 끼어들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공공선택 이론가들이 나옵니다. 신자유주의 한 분파야. 공공선택 이론. 그러니까 공공선택이 과연 효율적이냐. 아까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정부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공평성까지도 할 수 있는 주체가 돼요. 그렇지만 효율성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경제학자니까 효율성만 놓고 봐요. 그래서 보니까 정부가 아예 개입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 현실적으로는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케인즈주의가 있고 정부가 막 개입하자. 제일 이제 그게 다른 게 존슨 대통령이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유대한 국가를 만든다. 그러면서 굉장히 복지에 많이 투자를 해버렸어요. 자, 봅시다. 국가 재정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보통 국가 재정을 운영해요? 세금. 세금이 부족하면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공채를 발행하죠. 그래서 공채는 빌리는 거예요. 국가가 그냥 종이를 주고 나 얼마 돈 빌려줘. 그러면 국가가 떼먹을 일은 별로 없죠. 이자가 비싸겠어? 이자가 낮겠어? 높겠어? 낮겠죠. 근데 이 나라가 조금 이상한 나라다. 그렇죠? 옛날 그리스 같이 모라토리움도 선언할지 모르고 굉장히 부실한 나라. 부채가 너무 많아. 그럼 여기 이자가 굉장히 높겠죠? 빌려주라 그래도.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그냥 미국 자체는 민간까지 포함해서 미국 자체 아주 건강한데 괜찮은데 정부는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정부는 완전히 파산 직전이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재정을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면 세금 올려야 돼. 세금 왕창 올리면 되겠죠. 세금 왕창 올리면 그 다음 선거에서 세금 올려가지고 이 선거에서 이긴 사람 봤어요? 못 봤어. 그러면 뭐 당연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가는 걸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나가는 걸 줄여서 미국에 있었던 게 이제 민영화예요. 민영화. 이를테면 지금같이 지하철 공사 너무 손해가 많아. 그냥 민간에 그냥 팔아요. 한전도 잘 나가는 부분은 팔아서 돈이 생기면 빨리 공채를 갚으면 뭐 하겠어? 이자 안 나가잖아. 그런 것들을 했던 시기야, 지금 시기가. 그 다음, 대처는 영국도 완전히 복지 정책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지금 1에서 200번, 일에서 300번, 일 안 해도 복지 정책이 좀 가난하면 주기 때문에 250번, 일 안 하고 250번은 게 낫겠죠? 영국병 생겨, 영국병.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안 해. 그냥 국가가 복지 주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영국도 과감하게 다 뭐합니까? 민영화시키고 정부 내에서는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정부 내. 그렇죠? 이런 배경이었어요. 배경상. 그렇죠?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은 망한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 또는 이렇게 정부가 문제가 된 것은 이걸 경제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하고 다르더라. 쌤,
세금 낸 사람하고 쓰는 사람이 다르더라. 돈 버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 전부 다 여기 정부 이 실패 요인에 한 장 일단 앞부분부터 뒷부분부터 정확히 보면 요인에 울프의 정부 비시장 실패의 그러니까 정부 실패의 현상 요인 및 유형 모두 다 어떤 거냐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하고 돈 내는 사람하고 돈 쓰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 정부 실패는 일어나더라고요. 자, 쌤 생각해봐. 자기가 돈 내는 자기 거 아니야. 국민이 준 세금이야. 그렇죠? 근데 국민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써. 그러니까 쌤 솔직히 지금 돈이 있는데 그 돈은 자기 선생님 거 아니야. 선생님 낸 게 아니야. 그럼 쓰라 그럴 때 좀 전략에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해. 내 거 뭐 아까워서라도 전략하게 했지만 내 거 돈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쓴다면 어떻게 쓰겠어? 그렇죠. 비용 생각 안 하고 쓰겠죠. 그러면 솔직히 아까 이 시장에서 같이 완전히 시장 수요 공급 비용이나 효과가 일치하는 그런 곳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뭐하더라도 효과가 순효과는 없더라도 마이너스만 안 되면 나는 뭐 하겠다? 돈 쓰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원래는 돈을 써도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 자, 정확히 한계 효용이라는데 한계 효용과 비용이 딱 맞는 부분에서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써야 되는데 내 것 돈도 아니니까 사과를 3개만 사도 되는데 5개 사. 그냥. 그렇죠? 그런 녀석 많잖아. 우리 예산이 특히 공무원들은 자기 부서의 힘은 예산이야. 예산이니까 국민 낸 세금 자기 거 아니니까 어쨌든 많이 가져오려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여서 최대한 아껴서 쓸 것인가 생각 절대 안 하고 우리 부서에다가 많은 거 무조건 비효율이 되더라도 그래서 많이 써놓고 많이 배당시켜놓고 안 쓰면 그 다음에 깎이니까 우리 지자체들 봐봐요. 11월만 되면 뭐예요? 도로 닦아 없죠. 돈 쓸 데 없으니까. 이거 써야 그 다음에 뭐 한다? 니네들 필요 없는데 괜히 돈 가져왔잖아. 다음번에 깎게 이런 말 못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 거기에서 사실 비롯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X 비효율성. 비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은 수입이 조세로 중단되기 때문에 시장과는 다르게 비용과 수입이 분리되어 있죠. 미안해요. 지금 페이지가 28페이지 울프의 정부 실패의 발생 원인 및 유형, 정부를 비시장이라고도 한다. 거기 보니까 자, 비용과 수입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경우 비시장 경제활동 주체는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X 비효율성과 배분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비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그렇죠? 특히 이런 경향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그래서 그 밑에 자 가나다를 좀 읽어보시면 나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정부 업무에 대한 소요자원을 제공하는 측과 그 결과를 공고하는 측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 따라서 공공서비스 산출의 양과 질은 생산 비용과 괴리되고 그러니까 비용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생산 비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지면서 비용에 대해 둔감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건 이제 그 밑에 보면 알겠고 두 번째는 사적 목표를 설정한다. 자,
이 내부성과 조직 목표로 인해서 비시장 실패가 발생하는데, 비시장 조직에서는, 정부에서는 내부 기준이 외부 가격 체계와 연계되지 않으며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비시장 조직 자체 기준에서 목표가 설정이기 때문에 원가의 인식이 부족하고 인력과 예산 극대화 축으로 인한 배분적 비효율성, X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뭐 하려고 한다? 극대화하려고. 고객의 이익보다 누구 이익을 추구하는 것? 관료 이익들을 추구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비용을 무시한 최신 기술에서의 집착이나 법규나 절차 등 수단에 집착하는 것이 뭐다? 사적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뭐하고 비용과 수입이 다르다 보니까 아까 같이 비용을 줄이는 것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걸 X 비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목표를 뭘로 세운다고요? 그냥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내부성이라고 그래요. 사적 이익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 내부성. 이 내부성은 나중에 외부 효과의 방지와 관련해서 조금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내부성이 뭔지만 알아둡시다. 내부성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박스에 보면 내부성은 사회적 공익 목표와 연계되지 않고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즉 관료가 행정활동에 관한 목표나 기준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목표보다는 자신이 소속한 조직의 내부 목표를 우선시하는 성향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어렵잖아. 그쵸? 어려운데 뭐 내 돈 아니잖아.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에 써야 될 돈 안 돼. 우리한테 줘. 또는 목표도 이 공공의 이익을 맞추기보다는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목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그래서 쉽게 하려면 성과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데 자신의 성과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아. 그거 해봐야 별로 안 알아줄 것 같아. 이거 해보는 건 지금 공공의 효과는 별로 없지만 이거 하면 내가 덕보일 것 같아. 그럼 사업을 할 때 목표를 세울 때 공공의 이익을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덕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를테면 금고유리 같은 게 있으면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금고율이 높으면 좋죠. 그런 것보다는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어. 예방을 우리가 이미 사건이 벌어진 게 좋아? 사건이 안 벌어지는 게 좋아? 사건을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근데 예방해봐야 효과가 있어 없어? 나 예방했어요. 뭐가?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내가 공고율이 90%입니다. 그러면 예방하는 데다가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검거하는 데 목표를 세우고 있어. 그래서 솔직히 그건 시장 실패죠. 아니 정부 실패죠. 잘못됐잖아요. 예산을 잘못된 데 쓰는 거잖아요. 이미 사고 나서 검거하는 데다 쓰는 것보다는 예방 효과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지금 공익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훨씬 더 전략하세요. 미리 뭐 하니까 막으니까 훨씬 더 돈이 덜 들어가는데 내가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검거하는 데 효과를 주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 이미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상관없다는 거죠. 내 돈 아니고 내가 뭐 하는데 중요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다면 도둑 맞기 전에 예방하려고 하지 도둑 맞은 후에 거치는 걸 더 좋아하겠어요? 내 돈이라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안 그러겠죠. 그런 것과 같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내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해됐죠? 그 다음 파생적 외부 효과. 이런 거 뭐냐면 우리 작년 집값 잡을 때 어땠어요? 여기 누르면 다른 데가 더 부풀고 또 여기 누르면 다른 데가 더 문제 생기고 그런 거 있죠? 그 예시를 한번 읽어봐요. 예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곧바로 부동산 투기와 거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큰 피해를, 원래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켰어. 그런데 거꾸로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렸죠. 또는 그러니까 파생적이라는 건 예상할 수 없이 일어나는 이런 뜻이야. 다른 사례로 경기적 경기 순환론을 들 수 있음. 선거 기간에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별로 얻기 위해서 선심성 복지 진출을 확대하는 공익과 적극적인 경기 부양 지출 정책을 제시한다. 이걸 실제 국가 예산에 반영되면 경기 침체기에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할 수 있도록 곧바로 의도하지 않았던 물가 상승 현상이 발생해 버리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 분배의 불공정성. 시장에서 비시장에서는 권력과 특권이 작용할 수 있어서 배분적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비시장, 정부, 정치하는 곳에서는 뭐라 그랬어? 무엇의 배분이라고 그랬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는 정부에서는 권한이 누구에게 똑같은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특정 계층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겠어? 예산을 써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특정 사업, 여기같이 보조금이나 세제상 우대 조치를 해준다든가 특정 사업을 보호한다든가. 그렇죠? 이번 정부는 세금을 누구를 감면해 준대? 부유층들 세금을 감면해 준대. 뭐 이건 뭐 장단점 다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기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기에다 감면해 줘 우리는 안 해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뭐 할 수밖에 없어. 정치라는 건 배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배분을 하되 불공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자원만 많다면 어디든지 배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기 30페이지에 넘어가면 유민봉 교수의 정부 실패의 원인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자, 그건 쌤 우리나라 출제자들은 우리나라 교수님들 별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울프가 이야기한 걸 외우시면 되고 참고만 하시면 돼. 거기 보면 유민봉 교수님은 제일 첫 번째 정부 실패의 원인을 공의제의 비극이라고 그랬죠. 자, 봐봐. 아까 공의제의 비극 본 것 같죠, 우리? 시장 실패에서 공의제 비극 나왔잖아. 근데 유민봉 교수님은 어디에서도 정부 실패 원인으로도 공의제의 비극을 들고 있죠. 그래서 쌤 아까 시험 문제 다시 한번 공의자 불청 여기에 뭐가 없어? 공의자 불청에 뭐가 없냐면 공유주의 비극이 높단 말이에요. 공공재지, 그렇죠? 그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정책 수단을 어떤 걸 쓰면 되겠어요, 쌤? 자, X 비효율성이 나타나요. X 비효율성이 나타나면 이런 기업은 뭐 시키는 게 좋겠어?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내가 돈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아무 비용 생각 없이 쓰겠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뭐 시켜야 되겠어? 민영화는 아까 시장 실패에서는 정부가 공급한다고 그랬죠.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그 반대가 뭐겠어? 이제 정부가 실패가 됐으니까 뭐가 되겠어? 민영화. 아까는 뭐라고요? 정부 공급이었는데 민영화. 그 다음 여기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까는 정부의 보조금을 줬죠. 보조금을 정부 보조해줬죠. 공적 유도했죠. 이제는 정부가 그런 걸 실패하니까 보조금을 뭐 해야 되겠죠? 삭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삭감? 정부 보조금 삭감.
그렇죠? 정부 보조금 삭감. 그다음 마지막으로 거기 규제 아까 규제를 했었죠. 이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러면 뭐가 있을 때는 먼저 아까 거기는 사적 목표 설정부터 나왔네요. 사적 목표를 설정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시키면 되겠어요. 사적 목표 설정 이런 거 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민영화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기들 목표를 추구하는 건 민영화를 시키게 되면 경쟁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적 목표 추구하면 망하죠, 그 회사. 그다음 자 사적 목표 추구나 X 비효율성. X 비효율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 그대로 민영화 시키거나 뭘 시키거나 다 해도 되죠. 민영화 시키거나 니네들 그렇게 일 안 해? 뭘? 보조금 삭감해버릴게. 그렇죠? 그 다음 규제 완화시켜서 경정시켜버릴게. 그렇죠? 자,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친구가 KFC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닭 먹는 데가 어디죠? 아이, 맥도날드 말고? 아이, 할아버지 있는 거. KFC죠. 이건 닭 업체인데. 어떤 업체 하나 있었는데, KT하고 합병하는 업체. 좋아요. 생각이 안 나니까 잠시. 이 업체에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여기에 합병할 때 이제 팀장으로 들어가서 합병을 했어요. 여기는 민간입니다. 여기는 쉽게 말해서 이게 민영화하면서 합병하면서 민영화를 했어요. 들어가 봤더니 자신들은 2,000명이 일을 할 걸 여기는 2만 명이 하고 있더래요. 10배가 자기들 하는 일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2만 명이나 하고 있대요. 공기업이라 자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뽑아놓고 2만 명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효율성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너무 놀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조금 일하고 또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잠시 졸고 그리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9시 7시에 나와서 11시까지 일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딱 봐도 엑스피어스 자기 돈 아니니까 또는 경쟁도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민영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 엑스피어성,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파생적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민영화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 삭감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그렇죠? 자, 그다음 권력에 편제되어 있다. 너무 권력이 편제되어 있으면 이거 심화 때는 자세히 설명하지만 지금은 크게 이유까지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해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다음 규제가 완화시키면 돼요. 시험 잘 나와. 어떻게 해? 이것도 외워버립시다. 그냥 정부에는 액파린이라는 거 혹시 게임 알아요? 액파린 게임? 와파린이라고도 부르는데 청풍명주? 게임 몰라요? 모르구나. 게임 혹시 알아요? 와파린이라는 게임.
우리 쌤들은 좀 공부만 하시는가 봐. 게임 관심 없나 봐. 자, 그럼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이걸 바꿉시다. 그걸 알면 외우기가 쉬운데 x 비율성 그 다음 x 비율성은 모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적 목표 추구는 뭔만? 민영화만. 그래서 이렇게 외워도 돼요. 지금 어떻게 외워도 되냐면 자, 모든 시험은 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빨리 접근합니다. X는 이렇게 다 해당되죠. 그런데 이걸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CM들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 있죠. 민정규. 그러면 X민정규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3인 X는 민정규가 하고 3인 그 다음 파정규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뭐다? 권력 편제니까 권민규 자 X민정규 3인 그 다음 파정규 X민정규 미안해 권민규 그쵸? 이걸 몇 번 반복해서 다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반복해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외울 게 뭡니까? X사 파권 정부는 뭐 일단 현대사 이렇게 말하면 좀 직접적이니까 X사라고 표현해서 X사를 뭐였다? 파산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실패한 거예요. 정부가 실패하자 정부는 X사를 파산시키기로 파산시키는 권한을 발동하기로 했다. X사 파권. 그런데 X사의 대표로는 X사를 파산시킨 사람은 민정규, 그렇죠? 그다음 3인 파정규, 그다음은 권민규가 담당하기로 했다. 그럼 되게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좀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희한하게 이게 음률이 있어요. X 민정규, 3인, 그다음 파정규, 권민규, 그렇죠? 파정규, 권민규.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거 잘 헷갈리면 파주에 살고 있는 친구 중에 정규 있어요, 없어요? 무슨? 파주 파주 문산 파주 몰라요? 자 그냥 그럼 권민규는 있죠,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권민규, 파정규, 그다음 X 비율수는 다 했으니까 X민정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다. 자, 그다음 문제. 1번은 왜 틀렸어요? 자, 한번 거의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제는 우리 쌤들이 제가 오늘 한두 개 좀 틀렸는데 나머지는 다 검토를 했거든요. 앞부분을 내가 다 검토를 못 해가지고 이런 좀 문제가 생겼는데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으니까 한 번쯤 꼭 외우셔야 돼. 그다음 이제 제가 정리 노트는 오늘 한 건 정리 노트로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그걸 잘 여기다 좀 정리를 선생님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공공주도적인 내부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공공조직의 내부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부 실패의 원인. 좋습니다. 두 번째는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야기되어 정부 시장계 이것부터 틀렸죠. X와 박권은 뭐였어요? X와 박권 정부 실패의 원인이죠. 자, 3번 지대추구 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 시장 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 형태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렌트 지대라는 것만 좀 알면 되겠어요. 지대추구 이론. 그렇죠? X와 박권 말고도 주장되는 것 중에서 지대추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 다 알고 있죠? 지대추구 이론은. 지대는 뭘까? 지대는 정부가 인허가권이 있어요, 없어요? 인허가권. 자, 하나만 읽을까요? 면세점 어때요? 면세점. 면세점은 딱 정해진 데만 하죠. 근데 면세점으로 딱 때가 지정되면 돈은 왕창 벌 수 있죠. 다른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죠. 그러면 여기 신라하고 롯데가 지금 하나를 가지고 다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방금 지대라는 것이 뭐가 돼? 선정만 되면 얻게 되는 이득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거기 있는 담당 공무원을 부어 삶아서 뭐 하려고 하겠어? 자기 편을 만들어서, 이건 포획이라고 그러는데, 만들어서 이 지대를 추구하려고 하겠죠. 자기가 어떤 노력, 이를테면 자기가 품질을 높게 하고 가격을 싸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면세점으로 들어가는 조건들을 잘 갖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담당자 한 명을 잘 포섭해서 좀 우리 편을 만들기 훨씬 더 돈 싸게 먹히고 나중에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대추구 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지대추구 행위는 면세점 같은 건 굉장히 강력하죠. 우리 알다시피 면세점은 3개 이상은 두지 마라, 4개 이상은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읽어봅시다. 거기 거래 비용 이론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미션 미안해요. 지대추구 이론은 규제나 개발 계획과 같은 정부 시장 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의 이 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선생님 봐봐. 면세점인 가격을 좋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뭐해서 그렇게 노력하려면 만약에 100억이 든다. 근데 이 사람 포섭한데 10억이면 돼. 그럼 10억 주면 되겠죠. 그럼 90억이라는 지대를 추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그렇게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그래서 롯데 그게 중요한데 A사가 됐다면 손은 누가 봐요? 소비자가 보겠죠. 그 말이에요. 이해는 됐어요?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4번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 비용으로 이제 지대 추구 이론이 아니라 거래 비용 이론이에요. 자, 거래 비용 이론. 이건 주인 대리인 이론하고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대리인이 어떤 사람이 참된 대리인인지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비용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거래 비용 이론이에요. 이건 조금 더 뒤에 나가면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거래 비용 이론 같은 경우는 이건 조직이론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건 있어요. 이건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다 해당될 수 있는데 거래 비용은 자 우리가 왜 조직들이 수직적 계열화를 이룰까? 이거 한번 봐봐요.
지금 극장 하면 어디야? 영화 하면 어디죠? 영화 하면 제일 유명한 회사 오시엔. 몰라요? TV 오시엔이 갖고 있는 게 뭐야? 영화 투자부터 해서 영화관도 갖고 있고 영화 배급 다 갖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만약에 투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 자기가. 그럼 그거 알려고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 차라리 자기가 투자 회사를 차려버리면 훨씬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겠죠. 정보를 알기 위해서 비용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 이 극장도 자기가 만들었는데 극장에서 상영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려면 극장이 어떤 상태인지 또 비용을 들여야 되겠잖아. 정보를. 그걸 그냥 자기가 소유해버려요. 그럼 거래 비용이 적게 드니까 될 수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직적 계열화를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이루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할 수 있겠죠. 이렇게 거래 비용이 이루는 거죠. 자, 조금 이따 이건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할 거고 거기 대리인 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 경우 역선택 문제 그렇다고 그랬죠. 자, 역선택은 뭐라 그랬었어요? 역선택은 계약하기 전 도덕적 해이는 계약하기 이후. 여기 봐봐요. 여기 그럼 주인하고 대리인, 고용주하고 피고용인이 있을 때 이때는 피고용인이 뭐 한단 말이에요? 피고용인의 정보를 고용인들이 정보를 알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쌤 자기 가치가 3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0만 원 줄게 모집 200만 원으로 모집을 했어. 그럼 자기가 3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자기가 150이다. 15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좀 게으르고 그래서 200이나 줘. 그러면 300이라고 생각하면 부족한데요? 더 올려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 저는 300인데요, 사실은 150도 한번 받아주죠. 뭐 이렇게 기회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럼 결국은 역선택하면 우리가 나쁜 물건들만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그 사람이 어떻게 잘 탔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서 나는 정말 사고 한 번도 안 낸 사람은 되게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할 거고, 사고를 많이 내고 그런 사람들은 낮은 가격도 좋은데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다 그러면 응시하겠죠. 그 정도 원래는 좀 많은데 그렇게 팔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중고차 시장에 어떤 것은 없어지고 좋은 중고차는 다 없어지고 어떤 시장만 안 좋은 것들만 다 모이겠죠. 그렇죠? 이런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건 맞는 질문이고, X 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 과다한 비용 발생. 과열된 경쟁입니까? 내가 돈 내는 거 아니고 경쟁도 없어요. 그쵸? 회사같이 정부가 뭔 경쟁을 해. 그러니까 자기 뭐하도록 비용은 생각하지도 않죠. 얼마 드는 걸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일선 학교 같은 데서는요, 이렇게 OHP 같은 경우가 실무 화상 같은 거 필요도 없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무조건 100대. 내 돈 아니니까 구입해버려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자, 그 다음 과열한 경쟁, 여기서부터 틀렸죠. 경쟁이 없으니까
경쟁이 없거나 또는 적어서 정부가 과다하게 비용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는 정부가 또는 비용의 절감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떨어진다, 낮아진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7번은 선생님 봐봐. 7번. 맞고, 그쵸? 이런 걸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그럽니다. 선생님, 지금 수업에서 100% 알려가지 마. 처음 들어서 100% 알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지금은 좋게 알고 다음번에 한번 다시 복습할 때는 지문을 통한 형성평가를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 복습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더 생각해보면 되니까. 그 다음 선생님, 권력의 편제에 대해서 자, 아까 권민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민영화, 규제 완화 두 개 해야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권력의 편제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정부 보조 삭감은 없죠. 선생님 봐, 몇 초 만에 풀었어. 금방 풀 수 있죠. 그 다음,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에서는 공공조직에 내지 않는 구조적 요인. 선생님, 구조적 요인 때문에 물론 개인이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조적 요인 때문에 더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내 돈이 아니니까. 아까 비용과 수입이 뭐가 되니까? 분리된 구조니까. 자, 그 다음, 정부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 대응 방식은 공적 공급, 보조금, 금전적 수설 이건 정부 실패가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 실패 때 일어나는 거 아세요? 시장 실패 때. 자, 11번 X 비효율성에 대한 방안에는 X 민정규 맞네, 그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합한 것은 X 비효율성이다.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엇에 신경 안 쓴다? 비용에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성, 정부 조직 내부성, 파생적 외부 효과, 점증적 정책 결정. 이건 이제 거기 문제는 없으니까 좀 그렇지만 시장 실패도 없고 정부 실패도 없지만 선생님 봐봐. 점증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이전 결정보다 약간 똑같거나 약간 향상된 정책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불확실성이 있겠어 없겠어? 자, 지금 선생님 봐봐. 지금 만약에 의약품은 아니라 그냥 이 세 개 품목만 지정했어. 거래를 못하게. 그런데 다음번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4개 이렇게 의약분업 할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있는데 5가지 품목은 이제 약사에게만 구입하세요. 그 다음 6가지 품목은 그 다음번에 할 때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 품목까지만 약사에서 하세요. 그러면 불확실합니까?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7월 1일 날 갑자기 자, 모든 의약분업은 의사는 의사에게, 의료는 의사에게, 약사는 약사에게 하십시오. 이건 한입모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딱 그래야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겠죠. 이제 광고 계속 할 필요 없잖아. 하나 올리면 하나, 이건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날부터 딱 하면 좋겠잖아. 그런데 이러면 굉장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죠. 근데 만약에 하나 옮기는 것은 불확실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점증주의자하고 불확실성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마지막 14번 문제. 14번 문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내부성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지금 이거 다 봤는데 이걸 다음 주는 똑같이 문제로 가져올 거예요.
실제 문제 2020년, 2019년 문제를 가져올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경찰 간부든지 문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문제가 조금 더 넣어서 문제를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일단 우리 일단은 제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별로 변동이 안 될 거니까 어떤 질문도 그냥 조금 잘 받고 그리고 기본부터 완전히 기본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기본부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 이야기하면 전체가 흐트러지고 또는 좀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뺐어요. 지금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행정학 공부할 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아주 핵심하고 또 어떻게 간단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합격을 빨리 하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